자, 여러분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폐관을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어, 이건 뭐 딱히 제가 이 라이브나 뭐 영상 이런 걸로는 이야기하기엔 조금 꺼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며칠 전부터, 내가 확실히 죽음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오늘 딱 그 꿈을 꿨어요. 오늘 꿈을 꾼 게, 제가 지금, 원래 지금의 저죠. 지금의 제가 꿈에서 의식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어요. 그것을 인지한 순간, 내 육신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내가 지금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느꼈고,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이제 청룡이 보이면서 내 몸이 청룡의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죠, 이제. 사실상 7년 전부터 주인이 바뀌는 운기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사실 내가 계속 이 몸을 써왔잖아요. 몸을 써왔고 나는 그래요. 굉장히 어떤 의식적 성장을 추구하고 이것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왔어요. 즐겨왔지만 내가 이 의식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서 지금 내가 기존에 이 즐기고 있었던 쾌락행위나 어떤 물질적 사고들을 하나둘씩 좀 정리해 나가면서 이게 정리됐을 때 또 새로운 관점이 보이고 새로운 사상이 열리고 이런 것을 꽤나 수행처럼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수행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수행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나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나아진 이후에 그릇을 키운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이 그릇을 키워놓은 이후에 이 그릇을 필요한 존재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내가 수행하는 이유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하나, 두 개씩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욕구들이나 욕망들을 정리해 나가니까 지금 남아있는 욕구나 욕망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기존에는 평생을 제가 식욕이 별로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서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있는데 체질 변화로 인해서 그 음식을 평생을 먹지 못했어요. 피자죠. 초등학생 때부터 피자를 너무 좋아했는데 집이 가난해서 그때는 못 먹었다가 이제 내가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쯤부터는 이제 피자를 먹을 수 없는 체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칠리악병이라고 있어요. 밀가루를 먹으면 발진이 생기는 그렇게 병이 생겨가지고 못 먹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 봐야 피자 맛은 아니잖아요. 다른 음식이니까. 제일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해소가 안 된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분명히 살았단 말이죠. 그거 외에 저한테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수행을 통해서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 두 개씩 정리하고 나니까 신경 쓰지 않았던 음식만이 이제 나한테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쾌락 요소로 자리 잡았던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건지는 제가 채식주의자가 되고 오히려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싫어했던 것도 딱히 아닌데. 채식주의자가 되고 나서 알게 된 거는 내가 채식주의자일 때 다른 쾌락들을 모두 배제할 수 있었던 시기랑 맞물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옛날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막 그런 풀떼기들을 먹으면서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요. 저한테 이제 하고 싶은 게 있느냐라고 하면은 딱히 그런 거를 이야기할 건 없어요.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느냐. 맛있는 거 만들어 먹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서 제각기 해소하고 싶은 욕구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해소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있으면은 우린 이것을 미련이라고 하거든요. 미련과 집착.
근데 이 미련과 집착이 해소되고 나면은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 사실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미련이나 집착이 있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것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없으면 이 물질 세계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은행에 왜 가요? 은행 업무 보러 가죠. 업무 다 봤으면 우리가 은행에 있을 이유가 있나요? 딱히 없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아는 거예요, 저도. 내가 더 원했던 것들, 더 나한테 집착 같았던 그런 쾌락 요소들도 다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식욕을 내가 정리를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거일 테니까. 근데 이게 정리되는 순간 이제 정말로 이제 나한테 여기서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없구나 라는 것이 좀 체감되니까 폐관에 들어갈 때 이제 제가 물만 마시고 살기로 했잖아요. 이 식을 즐기던 놈은 이제 이 몸에서 나가거나 이 몸에서 주도권을 가지지 않게 된, 한마디로 죽음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꿈에서 2차적으로 이어진 꿈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제가 죽음 이후에 몸의 주인이 바뀌는 걸 처음 꿈에서 봤다면 두 번째는 또 다른 방법을 봤어요. 제 왼쪽 발바닥에 피를 빼는 대침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용천 부근으로 해가지고 몇 개가 좀 깊게 이만큼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피가 이렇게 나오는데 빼야 되는 피다. 내보내야 되는 피다. 라는 인지가 됐어요. 우리 보통 뭐 영화에서도 나오고 뭐 테마 관련돼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수 있겠지만 우리 몸에 있는 부정한 체액을 뱉어내는 것으로 이 부정한 요소들이 깃들어 있던 자리를 끄집어내는 것으로 인지를 해요. 피를 쏟아낸다든지 피를 뺀다든지 가래를 뱉어낸다든지 뭐 독소를 뱉어내고 뭐 이제 대장으로 배출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래서 이제 뭐 저 뭐 빙의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먼저 그 디톡스 관련 링크부터 보내버리죠. 정말 내가 빙의 치료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요거부터 해봤을 때 웬만한 것들은 다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 내 몸에 있는 어떤 체액을 빼냄으로써 기존의 내 몸에 차지하고 있었던 무언가를 내보내는 그 대침을 통해서 내 피가 빠져나갈 때 이 피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나는 죽고 청룡이 내 몸을 차지하겠구나라는 인지가 됐어요. 오늘 이 꿈을 두 개를 연달아서 꾸었습니다. 꾸고 나서 마음 정리가 조금 더 깔끔하게 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진짜 조금 심하진 않아요. 남들이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하는 정도의 고민? 그 정도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저거에 대한 고민 아니었어요. 뭐 할까 말까도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닌데 혼자 약간 생각을 해본 거죠. 대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늘 하지만 고민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늘 하지만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약간 대비를 해봤어요. 대비 방안은 없어요. 근데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죽음 이후에 성령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 생각을 잠깐 해봤다가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이 생각을 하는 나는 어차피 없을 텐데 내가 이 생각을 해서 뭐하나. 근데 좀 갑자기 막 세상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네. 이제 뭐 이 공간도 끝이구나. 이제 이 플레음 뭐 이런 것도 다 끝이구나. 뭐 이런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근데 뭐 그래요, 제 생각은. 무엇이 나인지를 모르니까. 죽는 내가 지금 내가 인지하는 나인지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깨달은 자들이 내가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수행을 한다고 해요. 분명히 어려서부터 열려서 태어났는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사고율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도대체 나는 누구지? 왜 이 의문만이 풀리지 않지? 라고 해서 머리 밀고 절에 들어가 버려요. 저는 조금 다를 줄 알았어요.
나는 되겠지. 아,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난 되겠지라고 나도 생각을 해서 나를 알고자 했는데 이 8놈 중에 도대체 내가 누구야? 이 수많은 자아 중에 도대체 내가 누굴까?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녀석이 나일까? 아니면 이 청룡이 나일까? 애당초 태몽부터가 이제 두 개인 거예요. 둘 중에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 거죠. 우리가 이 답을 알면은 누가 도박장에 가서 패배를 하겠어요? 홀짝 게임해서 누가 지겠어요? 다 맞추지. 난제죠.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풀 수 없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것마저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 평소 같으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었는데, 이번에 나 죽으러 가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약간의, 정말 약간의 미련이 떠올랐다가, 이제 그것이 좀 정리됨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라이브 같은 데서 영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껄끄러웠느냐면, 귀찮게 합니다, 또. 음. 뭐, 용이 어쩌고, 용이 뭐 대단한 거라고, 뭐, 원숭이 얘기하고, 개 얘기하면, 나 개다, 나 원숭이다, 이러면 아무 말도 안 할 거면서, 굳이 용이라 그러면은, 막 잡아먹으려고 그런다니까요. 뭐, 네가 용이냐? 이러면서. 그죠? 이게 높낮이가 있다고, 사람들이 보는데. 용은 그냥 영적인 거에 치중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영적인 거에 치중되어 있고, 이 12지지의 이 12신수들 중에서 가장 영적인 생명체일 뿐인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용은 높고 대단하다. 뭐 내가 용이랑 연관이다 그러면은 약간 우상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귀찮게 굴고 이럴까봐 그냥 상대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거기다 그냥 이야기를 안 하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도 나 혼자 무시해도 다른 이제 우리 동료분들도 보고 채널을 이제 다 같이 보고 있고 또 그런 게 한 번 얻어 걸리면 뭐 도원님한테도 욕하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귀찮아지니까 뭐 알려서 뭐 해요? 뭐 알린다고 미래가 바뀌나? 그래서 뭐 나 용되니까 나를 따르라 이럴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나 혼자 지금의 이 내 사고방식 가진 애도 이제 없을 거고 미래에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뭐 어떻게 할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획도 없는데 내가 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모레 죽는데 지금 큰 돈 벌겠다고 장기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위상이나 인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긁어부스럼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특별하게 고민을 한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라이브 말고 세미나 참여까지 해서 뭔가 에너지까지 좀 받고 제대로 좀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나 이야기 해주시는 게는 나를 존칭했네. 해주는 게, 어, 낫지 않겠나. 약간 소통의 의미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소통을 한다라는 생각도 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적어도 죽음이 고통과 슬픔의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어제 그 고민을 약간 했을 때도, 이제 그러면은 치킨 못 먹네? 뭐, 내가 만든 음식을 내가 못 먹을 수도 있겠네? 아쉬움? 약간의? 뭐, 그 정도의 의미지, 뭔가, 죽을 때, 목이 잘리는 상상을 한다든지, 뭐, 약간 죽었을 때, 뭐, 어디, 뭐 장기가 뒤틀리는 상상, 이런 거 아니거든요. 목이 좀 잘리면 어때요? 장기 뒤틀리면 어때요? 그럼 그냥 아픈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다 아파봤잖아요. 우리 상처 다 나봤잖아요. 그냥 그런 거잖아요. 오늘 앞으로도 그 상처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상처 났구나. 아프구나. 근데 기억 안 나잖아요, 지금. 지금 안 아프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죽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맹목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원초적으로 분석을 해봤을까요? 죽음이라는 생각만 해도 우리는 사실 끔찍하고 두려워서 그거를 내가 진짜 이 목 잘리는
잠깐의 그 통증 때문에 이 죽음이 맹목적으로 그렇게나 두려운 게 맞을까? 정말 깊게 통찰을 해보면 사실은 그 속에 집착과 미련, 욕심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그래도 좀 있죠? 그죠? 근데 이 집착과 미련과 욕심까지 분해해서 원초적인 것들을 파고 들어보면 우리 정말 무의미한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결론 내보신 분 있어요? 그럼 죽음은 뭔가요? 본인 옷이에요? 요거 두고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아, 두고 왔네? 그게 저한테 죽음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옷을 내가 너무 아꼈어. 이거 입을 때마다 입이 달아. 아쉽지. 네. 내가 입는 옷은 입을 달게 만들어주는 옷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는 미리 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미련이 없을 때까지. 자기가 뭔가를 하러 왔어. 그럼 그걸 다 하고 나 이제 이쯤에서 가도 되겠다 싶을 때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피자는요. 네. 제가 생각하는 피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먹어도 맛있고요. 그걸 매일 먹어도 맛있고, 평생 피자만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늘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면 그 다음 생에 그걸 하러 다시 좀 더 빨리 환생의 의미를 공부할 때 그런 영혼들은 좀 빨리 오더라고요. 선착순이 아니라 이 줄을 서는데 줄에서도 좀 앞으로 당겨서. 그럼 피자 먹으러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피자. 제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내가 피자 때문에 지구를 다시 와야 하나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다른 세계에서 피자를 만들고 거기는 이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이 껍데기가 존재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뭐 어쨌거나 저는 딱히 뭔가 기준을 나누진 않아서 존중은 알 수 있어요. 제 생각은 그냥 결국 어떠한 문제는 한 줄로 바로 진리랑 직결될 수 있다. 그 진리는 중용이자 음양의 조화, 딱 그 구심점.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그 구심점. 저는 그것을 제 세상의 진리로 보거든요. 여하간에 이 언제 먹어도 이 맛있는 피자 계속 먹어도 끝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좀 집착을 가지고 있는 형태는 다 이런 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한 가지 음식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일 수도 있겠지만 피자가 아니라 그냥 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음식을 먹는 거. 맹목적으로 그냥 먹잖아요. 내가 배가 고프지 않은 날에도 밥 먹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냥 먹고 어차피 오늘 먹어도 맛있고 내일 먹어도 맛있는 거 계속 먹잖아요. 근데 먹는다고 해소되나요? 먹는 순간 잠깐 내가 쾌락적이지만 내일 또 그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근데 이 음식을 내가 매일매일 먹기 위해서는 그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내가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악착같이 벌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죽게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도 이 식문화를 통해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라면 도대체 언제까지 무한히 계속 이 음식이라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대비하고 누군가를 해치고 돈을 벌려고 하고 이걸 저장하려고 하고 그럼 돈을 도대체 얼마나 모아야 될까요? 뭐 1,000억 정도 모아둔다고 해서 될까요? 안 되죠. 다음 생에 나는 대비하려면 사실 또 끝이 없잖아요. 여기서 무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무의미가 필요하다. 유의미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영겁의 굴레다. 무한 루프다.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몇 번의 삶이 더 지속되어도 우리는 이 짓거리를 계속해야 된다. 그럼 무의미하잖아요. 쾌락은 일시적이고 그러면 차라리 내가 생을 정말 무한토록 반복할 수 있다면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그냥 무한한 쾌락을 만들자. 매 순간 쾌락적이면 되지 않나. 그러면 내가 이 쾌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앞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음식은 저한테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고. 다른 것들에 집착이 더 강했다고. 우리는 이 상대적 음양론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강하게 집착하던 것이 내 세상에서 지워졌어. 두 번째로 집착하던 것이 첫 번째가 되죠. 1등이 죽었어. 그럼 2등이 1등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높낮이를 나누고 있었던 다양한 쾌락 요소들이 있었다면 그 영겁의 굴레를 하나 둘씩 끊어내서 내가 집착하게끔 만들었던 쾌락 요소들에서 하나 둘씩 해방되어 보면은 내가 현재 이 순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 내가 피자가 아니더라도 풀 한 포기 먹을 수 있고 풀의 향과 그 단맛과 뭐 그런 풀에서 나오는 액즙의 맛과 이런 것들마저 정말 달콤하고 맛있고 쾌락적이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입맛을 그렇게 바꾸기 위한 단식법도 있어요. 풀에서 전혀 아무 맛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원초적인 이 음식 맛을 느끼기 위해서 감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단식을 통해 내 이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돌리면 풀에서 정말 다양한 맛들이 난대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향들이 다 느껴지고 이 상태가 되면 이 맛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요리를 할 때도 사실 굉장히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스푼 먹으면은 뭐가 부족한지가 바로 맛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한 맛을 추가해주고 음식의 고유의 맛을 또 느낄 수 있으니까 내가 첨가할 부재료를 먹어보면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게 괜찮겠구나 라는 사고도 되고 여하간 우리는 상대적 음양론에 의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선 안에서 굳이 높낮이를 내가 만드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한테 가장 최고가 되는 쾌락 요소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1등을 없애면은 2등이 다시 또 1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한테 평소에 사소했던 것들 숨을 쉴 수 있어요. 봄이 지나고 나면 저는 외출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재채기 안 해도 되잖아요. 붓지 않아도 되잖아요. 막 코고 막 목이고 다 부어요. 그냥 꽃가루 들어가는 순간. 근데 봄 끝나고 밖에 나가면 얼마나 상쾌하겠어요. 네. 날씨 너무 좋아서 러닝하고 싶은데 꽃가루 들이마셔서 쓰러질까봐 러닝도 못해요. 네. 또 이럴 때는 이 생각도 들어요. 진짜 제가 러닝머신 진짜 싫어하는데 이 러닝머신이라도 있었으면 참 감사하며 탔겠다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밖을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영겁의 굴레의 형태를 한 끝이 없는 그런 쾌락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끊어낼 때마다 기존에 이제 부가적이었던 쾌락 요소들이 나한테 새로운 쾌락 요소로 바뀐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영겁의 굴레들을 끊어가다가 내 집착이 사라졌을 때 매 순간 쾌락으로 바뀐다. 저는 사실 매 순간이 미약하지만 쾌락이에요. 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만큼의 쾌락은 아니에요. 아직 저는 그 정도 경지가 아닌 거예요. 매 순간 감사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아직은 그렇지 않을 때 조금 더 사고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감사하게 생각을 할까 하면은 감사한 루트가 막 떠올라서 이래 이래서 감사한 거구나. 이래 이래서 기쁜 거구나. 이래 이래서 행복한 거구나. 거기서 또 쾌락이 옵니다. 엄청 자극적인 쾌락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마약을 했을 때 아스트랄 프로젝션 상태가 되면서 거기서 엄청난 쾌락을 느낀다고 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나 누군가와 성관계를 할 때나 수면을 할 때나 이럴 때보다 더한 쾌락이 온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방되어서 아스트랄을 매 순간 인지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쾌락적일까요?
애당초 이 인간은 신을 모방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우리가 곧 신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이 인간은 단계별로 굳이 나누자면 우리가 3대 욕구라 칭하는 이 쾌락 요소들이 가장 아랫단계에 있는 쾌락 요소들이었어요. 여기에서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더한 쾌락 요소를 계속 찾다가 뭐 마약 같은 거에 빠지고 뭐 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중독성 더 자극적인 무언가를 계속 찾죠. 도파민을 더 강력하게 분비할 수 있는. 그걸로 안 되니까 주사기로 투약까지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계속 더 쾌락적인 걸 찾아요.